이번 거 관련돼서 원인 한 줄 요약을 제가 범죄 수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 그리고 출소 후에 피해자 혹은 같은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한 줄 요약으로 꼽았고요. 해결책에 관해서는 일단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판결 당시에 국민 여론도 굉장했지만 올해 12월 출소를 앞둔 현재의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찾아가서 내가 뭐 죽이겠다, 와 같이 특정 범죄로 인한 새로운 범죄의 등장 가능성이나 형을 더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감옥에 가둬야 한다 라는 등의 다수의 의견과 이제 악질적인 범죄자인 저두순이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길 희망한다고 하는데 같은 시 동네 주민들조차도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고, 피해자 가족이 출소일 전에 안산을 떠나 이사를 가겠다는 의견을 밝혀서 안타까움 또한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책으로 생각해 본 것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행한 살인, 아동 성 관련 범죄 등 이 같은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 그런 특정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불합리함에 대한 관심이 크고 원하는 바가 강하다면 국민들의 관심, 여기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라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몇십만 이상이 찬성을 하는 안건들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답을 주는 형식과 같은 이런 유사한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고, 여튼 이런 사건의 범죄자에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출소일에 바로 사회로 복귀하지 않고 새롭게 재판을 받게 해서 형을 더 살게 하는 방법, 또는 형을 다 살았다고 하더라도 보호수용소와 같은 방법으로 사회와의 격리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개념으로 배심원들을 두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소 반영해서 판결을 내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원인으로 제시됐던 이런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줄 요약 간단하게 하면 일단 국민의 법 정서와 맞지 않은 법률을 적용했다라고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서 감형을 했다라는 걸 한 줄 원인으로 뽑을 수 있었고, 해결책으로는 국민의 정서와 맞는 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해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국민 동의 청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양형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독일법에 있는 명정죄와 같이 그런 법률을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해결책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데요. 저는 일단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저번에 재정적인 관련해서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인 첫 번째,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미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심신미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에 관련한 저의 해결책은, 이제 저는 예시를 국민청원으로 들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법의 기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제 무슨 사이트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미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입법한 이유, 그 입법에 대한 이유나 이런 걸 찾아볼 수는 있는데, 입법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사이트나 그런 중간에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입법 과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런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법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올려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국민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법 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두 번째로 심신미약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제가 찾아보기로는 제가 어떤 판례를 봤는데, 그 심신미약에 관해서 저는 전문 감정인 그런 막 의사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전문 감정인의 의견을 무조건 판사가 기속돼야 되는 게 아니고 판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심신미약이라는 것 자체는 법학보다는 의학에 좀 더 가까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학과 의학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과 법학 전문가들이 좀 더 합의나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 국민청원과 같이 이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자. 두 번째, 심신미약에 대해서 법학과 의학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일단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다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각자 해결을 할 방안을 다 구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거 외에도 저번에 호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형의 기준에 대해서 폭을 넓혀서 판사들이 좀 유도리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보면은 입법청원 기능이 있으니까 입법청원에 올라온 기능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꼭 강제해야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좀 더 강화할 수단을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민식이법 통과됐을 때처럼 졸속이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졸속이법보다는 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건 당시에 그 사람이 만취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치감형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일단 그것부터가 주치감형에 대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주치감형을 그런 경우엔 적용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써놨는데 형법의 제10조 3항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이 양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술을 마시고 그런 게 자의로 그런지 아닌지 확실한 판단 기준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원래 형법상 분리할 때는 피고인이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판사가 그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지나친 범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치감형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적인 논의가 이 사법부에서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걸 좀 확실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루든지 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류가. 그리고 이제 3번 행정부 검사 부분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봤는데 사실 검사가 되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법률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지 못하고 어떤 법률에 대해서는 검사가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교육적인 거, 검사의 교육에 대한 것도 그 검사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4번은 좀 멀리 간 걸 수도 있는데 국민청원하고 국회 입법청원 등의 방법이 마련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냄비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훅 했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토론하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를 뭐 그냥 장난식으로라도 뭐 연예인 누구 뭐 탈퇴해주세요 이런 장난식의 글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는 창구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다음 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발표하면 되는데 저는 그 당시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 판단이 충돌한 원인이나 해결책은 앞에서 많이 발표하셨고 내용도 다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전히 국민의 법 감정과 충돌하는 사법부의 판단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저는 한 줄 요약을 한다면 저는 그 당시 최고 형량이 15년이었다는 점과 주치 감경을 했다는 점이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단이 충돌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또 그 하나는 입법부의 국민의 법 감정에 대한 발빠르지 못한 조치 또한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두순 사건이 2008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2008년에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2018년 해서 5년 주기로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저는 최근 입법부의 법 개정 속도를 보면 5년 주기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입법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두순 사건 이후 5년이면은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시간을 끌어서 그 개정을 했다는 것은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청원의 예도 들 수 있고 또 국민 발안제 도입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법을 부재로 인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교도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도소의 정의가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를 수용하여 행형과 교정 처우를 시행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교도소의 정의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범죄자들을 교정하고 교화하는 프로그램이 범죄자 유형에 맞게 이렇게 제대로 실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제대로 실시되어 있다면 지금 등 조두순은 교화가 되어 있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을 검사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나왔고 소아성애 부분에서는 불안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효화된 성범죄 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또 어떤 성범죄 교화 프로그램 아니면 다른 범죄자들 포함해서 어떤 교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효과가 없는가에 대해서 관한 그 연구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감옥 제도와 교정 제도 등에서도 검토하고 이에 어느 부분에서는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또 그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는 항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점은 그냥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게 아동 성범죄에 대한 매우 큰 문제점이래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있잖아요. 그게 보호수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걸 딱 읽으면서 이거 꼭 발안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살인, 성폭행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조두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급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하면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두순도 출소 후에 보호관찰 이 규정을 어긴다면은 이 규칙에 따라서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꼭 발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안을 발의하면
제2의 조두순이나 제3의 조두순도 다시 사회에 나올 경우 저희가 이렇게까지 불안과 무서움에 떨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법의 필요성을 매우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6번째가 제 차례인 것 같긴 한데, 앞에 말씀하셨던 해결책들이랑 제가 이제 준비해온 해결책이랑 다 내용이 일치한 게 많아서 그냥 뭔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국민의 법관정과 이제 사법부의 충돌의 가장 큰 원인은 대략 2가지 정도로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대부분 이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가 형 만기 이후에 자유롭게 방치된다는 사실. 이 2가지에서 이제 그 충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018년 실제로 서울 강서구 시방살인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이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이제 개정이 됐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그 형벌을 감경했다고 하면은 이제 현재는 임의적으로 그거를 개정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거의 그 개정의 실질적 이익 효과는 형법상 이제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이제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 재판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언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의 해결책으로는 역시 그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가 이제 형 만기 이후에도 자유롭게 방치된다는 사실에 대한 건데, 이는 이제 의학적 또는 심리적 검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출소자에 대한 이제 특별한 조치를 아까 다른 분이 언급했듯이 뭐 따로 격리 조치한다던가 뭐 보호시설에 네, 그런 쪽으로 한다던가 하는데, 이때 해결책을 제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중 처벌이 안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가요?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국민과 사법부의 법강정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입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형벌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입법부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거 사용해서 국회의원들이 일단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에 참여해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배제를 해야지 이제 이 사건이 해결될 것 같고요. 이제 입법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범죄에 대한 이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그 국민들이 응보의 효과를 톡톡히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주치감형, 즉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졌고, 또 저희 사법계가 술을 먹고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약간 얘기해보자면, 술을 살 때 이제,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술이잖아요. 어쨌거나 술 때문에 어쨌든 일어난 거니까, 술을 살 때 그 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술을 마신 사람이 지게 한 다음에, 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할 경우에 뭐 가중처벌하게 이런 법안 마련하고, 전 솔직히 술에 대한 주치감형 제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 술에 의한 주치감형 제도를 솔직히 폐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심신미약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이렇게 생각해보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제 차례죠. 이거 화면 공유 되나? 아, 호스트만 되구나. 아무튼 저는 좀 핀트에 안 맞을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뭐 검찰의 수사라든가 아니면 뭐 주치 강경 뭐 이런 거 뭐에 대해서 이제 다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국민의 법 감정과 이 사법부의 판단의 충돌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 법 감정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어요. 국민의 법 감정이 이 좀 분노한 감정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법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분노한 감정이 크다. 좀 국민이 법 감정을 돼요? 됐나요? 국민이 이제 국민들의 법 감정이 이제 분노한 감정이 아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입법과 사법과 이제 좀 협력하면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국민들의 이 법 감정이 조금 더 올바른 법 감정을 가지고 좀 더 공정한 법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지와 같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올바른 법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이 사법부와 국민의 법 감정의 충돌에 있어서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법치국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분명 있었을 거고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어떤 국가라고는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 다른 법치국가 이제 국가를 찾아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가를 보면서 이제 참고해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제 저죠? 그러면 해볼게요. 저는 재판 과정상에서 두고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검찰 측의 잘못된 법 적용, 그리고 두 번째는 심신미약에 대한 설득력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 원인이 야기한 문제점, 첫 번째로 잘못된 법 적용이 야기한 문제점은 법 적용을 당시 존재했던 성폭력 특별법 대신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그 형벌 수위 자체가 낮아진 것, 그리고 특히 중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는 양형의 폭이 좁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심신미약은 제 판단으로는 심신미약은 법적 전문가, 즉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해서 법적 공방을 통해서 합리적인 법리적 판단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하는 입장인데, 하지만 그 국민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뭐 기사나 아니면은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은 뭐 판결문 같은 걸 보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기사나 판결문의 판단의 이유처럼 충분히 나와 있지 않고 이유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납득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게 원인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첫 번째로는 뭐 중간에 뭐 다시 공소장을 수정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처벌 수위 자체가 강화되긴 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저번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의 폭을 넓혀서 중한 사건에도 그 양형의 차이를 둬서 국민들이 원하는 징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 전문가가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다면은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검찰 측의 잘못된 법 적용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법 쪽에서는 악습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한 이유, 그리고 심신미약의 이유에 대해서 표기하지 않은 이유도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일반 형법으로 적용해서 기소를 했고, 예전에도 이런 심신미약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면 심신미약을 표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심신미약 감형의 이유를 포기한다던가 아니면은 예전 악습을 끊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뭐 특별법 이런 새롭게 제정된 법을 다시 가져와서 성과가 좋게 날 경우 뭐 거기에서 따로 뭐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이런 악습을 끊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 그 안에서도. 그리고 이거는 되게 크게 봤을 때 시민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법 지식 및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의 시스템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양형이 나올 수 있었고, 이 양형은 우리 법 상황에서 되게 엄한 벌이구나.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큰 사례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조두순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민식이법이 제정될 당시에 그런 사건들,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보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법적 해석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처럼 법적 해석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령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악법이다, 뭐 아니면 이런 것도 법이냐,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애초에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 능동적인 정치를 참여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투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바꿔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투표의 중요성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발표 순서대로 받아보도록 할까요? 청수님한테 질문하실 분 해주세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범죄자에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을 하지 않고 새롭게 재판을 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이중으로 다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원칙이잖아요. 배심원 재판처럼 한다고 하셨고, 새로운 재판을 한다고 하셨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생긴다면은 범죄자들의 그런 권리가 훼손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이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취급을 하는 거는 그런 목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요. 조두순 같이 전과가 많이 있거나 아동 성범죄 같은 이런 악질적인 범죄자에 한해서 그런 사람들 형벌이 너무 낮다, 뭐 이런 이 다수의 국민의 이 불합리함에 대한 이 의견이 많을 때 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그런 사람들까지도 인권이나 권리를 일반 이 선량한 시민이랑 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한 범죄를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범죄 예방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판단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호진님 질문 끝나셨나요? 아니면? 생각 중인데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말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전에도 친일파 청산 법률이란 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결국 실행이 안 되고 흐지부지 넘어간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 사람이 원래 형법은 항상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다 보니까 법률 불소급의 이 법칙을 아예 배제해버리면은 수업의 원리 자체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들어서 다른 법률들에도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에도 좀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질문을 하신 건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아. 생각이 있으셔서 이런 주장을 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아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같이 효과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범죄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악용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다수의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제니님 의견처럼 제니님은 형법 전체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헌법의 그런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에는 인권, 그러니까 마땅히 그냥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권리들을 다 보장을 하는 게 헌법인데, 근데 이렇게 이중처벌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수의 의견이 이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고 싶다 이런 걸로 그때 벌을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국민의 법 감정이 더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악질적 범죄자를 다시 재판을 해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수용소에 보호 수용소를 사용해서 사회 격리를 시켰다 하면은 이런 악질적 범죄자가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 거다 하면서 헌법 재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 자기가 억울함을 표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더 분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국민의 법 감정인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법에도 어긋나는 것도 많고 약간 좀 부작용이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방금 김호진 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같이 적혀 있는데요. 네. 제가 말한 이런 해결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헌법의 개정이 좀 힘들겠지만은 헌법의 개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제 의견을 말을 해놨지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채택을 해서 이게 세부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민의 법 감정이나 이런 걸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현수님한테 질문하실 분, 독일법에 있는 명정죄? 네, 명정죄. 그거와 네. 같이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명정죄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독일 현법 중에 명정죄라고 있는데 그게 제가 조항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조항에 고의 또는 가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 복용하여 명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위법 행위를 범하고 명정 상태로 인하여 책임 능력이 없거나 책임 능력 심사를 배제할 수 없어서 이를 처벌할 수 없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폭력을 했는데 그게 심신미약으로 무죄가 떴다. 무죄가 떴을 경우에 그것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제정을 하면 국민의 법 계리랑 그래도 법 적용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해결책을 한번 말해봤어요.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분, 오령님한테 질문하실 분 질문해주세요. 저는 그거 진짜 좋았어요. 유튜브나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국민을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사실 저 요즘 충주시 유튜브 뜨는 거 아세요? 네, 알아요. 그거 보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충주시 유튜브 하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일 그런 거 알려주는 것처럼 사실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 게 제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거랑 비슷한데 이런 중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거는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사안인 거 충분히 공감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양형을 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매체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저도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니님한테 질문하실 분? 전 다 좋았어요. 선생님 하신 말씀 다 좋았어요. 제가 저번하고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서 아마 논의할 게 있으면은 저번에 나왔던 거랑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큰 틀에서는 많이 바뀐 게 없어서. 이 해결책 만약에 제시할 때 가능하면 그 헌법의 원리나 이제 기본적인 형법 이론 그거를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견 하나 제시한 거예요. 저는 약간 제가 제시한 게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나 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만약에 저거 할 때 모든 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분 다 형법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제 생각에는 이거 저희 질문하는 거 빨리 끝나면은 다 통합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지만 좀 더 얘기하고 다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유레카 때문에. 정원님한테 질문하실 분? 정원님, 준영님, 영학님, 형중님,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실 분. 질문 없으시죠? 제니님 말씀하시겠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아까 교육 측면에 대해서도 두 분이 언급해 주셨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정원님이 얘기해 주신 교도소에 대한 다시 정의를 들어서 좋았거든요. 그런 거를 꼭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그런 코멘트나 뭐 저 뭔가 그 네. 영학님한테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술에 대한 주치감형이 싫다 하신 거죠? 그냥 심신미약 자체가 아니라. 네, 심신미약 자체는 분명히 있어야 할 제도가 맞는데 그 심신미약에 굳이 술을 끼워 넣어서 그거를 감형을 시켜줘야 되나? 자의적인 의지로 먹은 건데 그 자의적인 거를 굳이 그걸 또 감경을 시켜줘야 되는가?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과 약간 분노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건 동의해요. 왜냐면 심신미약 그 3조였나? 2조였나? 그 자의로 그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술을 먹었을 때 뭐 기억이 끊기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이 술을 먹었을 때 폭력적인 경향이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술을 먹었고 그리고 그 성향을 드러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니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자기가 일부러 그 상황을 야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로 심신미약을 주치 감경을 그걸로 적용하지 않는 논거로서 그 3조인가 2조를 사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게 좀 많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주치 감경은 일부러 야기한 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어디서 뉴스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헌법 10조 말고도 감경될 수 있는 조항이 그 53조에도 있더라고요. 헌법 53조에도 지금 5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량하여 그 형을 강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재판부의 판단으로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헌법 10조만으로도 주치 감경 그런 거 심신미약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 53조로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게 뭐 53조여서 범죄 정상에 참작할 수 있는 만한 사유가 이 경우에서는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가 됐음이잖아요. 근데 네. 판단 그 양형의 사유라고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중한 양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마땅하고 사회 격리를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중한 양형의 이유가 됐는데 왜 이게 참작을 할 만한 사유로 적용이 됐는지도 일단 그거 자체가 저는 의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다른 분 있으세요? 그러면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말하실 분은 이제 없으신 거죠? 그러면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